밤이 아름다운 도시, 아시아 3대 축제도시, 세계 축제도시에 선정되었고 이어서 문화도시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광에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 하는 이 네 가지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제안하는 것은 실행하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면서 많은 감성을 일으켜서 많은 예술가가 태어나고 많은 예술가들이 찾아왔던 통영 풍경을 그야말로 이제는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관광 개발에 또 개발된 관광지, 관광시설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상품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리고 그걸 개발해가는 주체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 세 가지가 아마 지속 가능한 통영 관광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다변화할 수 있을까? 통영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 브랜드 컨셉이 명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광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방문자 경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꼭 관광 목적으로 오지 않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방문객들을 확대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지역 경제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이 관광 트렌드에 어떻게 우리 특히 행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안테나를 세우고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번 관광학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나 상품인데요. 바다의 땅, 바다를 조금 더 테마로 한 액티비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획자, 경영자가 이 지역에서 살고 또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느냐라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런 분위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가난한 집 아이가 성공하려면 온 집안이 도와야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서별로 이제는 관광국에서 관광과에서만 관광을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여러 부서가 건설과가 관광이고 환경과가 관광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서 간에 또 부문 간에 벽을 허물고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거제라든지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수가 1,300만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객은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가 잠은 여수에서 잡니다. 왜? 여수 밤바다니까요. 전주가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제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통영은 2030년에 KTX가 온다고 합니다. KTX가 오면 황금알을 낳을 것 같이 다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엄청난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KTX가 나와지면 연결되면 우리 통영 관광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절대 관광과 여행은 적당히 불편해야 되지. 너무 교통이 좋으면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TX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KTX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들을 좀 우리 관광학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서 우리 통영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서 2030년에 KTX가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KTX가 오면 우리는 더더욱 섬관광, 야간관광 그리고 밤에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570개의 섬들을 이순신섬, 청마유치한섬, 박경리섬, 김춘수섬, 김상옥섬, 조각섬, 문학섬 이렇게 다 명칭을 해서
섬 관광을 활성화하면 KTX에 대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것. 말하자면 이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말인데요.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 창조는 그러면 무슨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창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무해수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변화한다는 의미거든요. 변화하는 것이고 진화는 이제 본질을 계속 우리가 우리의 이 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영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창조적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거, 이 엘라비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50년 동안, 지난 50년 내지는 그 이상 동안 보여왔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아요. 두 분의 발표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통영이 뭐 관광 문화의 도시를 넘어서 관광 도시로 가고 또는 뭐 문화예술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창조적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어떤 본질을 하나의 본질을 고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은 관광 활성화 이거를 당연한 전제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관광 활성화냐? 이렇게 모르면 관광 이꼬를 경제로 이렇게 관광은 경제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그런 정해진 건 없다. 관광은 꼭 경제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관광은 우리의 뭐 생활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시 관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도 역시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해야 되고 또 물론 변하지 않는 부분도 같이 어떤 생명력 있게 지속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통영에 대해서 많은 저도 몇 차례 이 통영을 이렇게 와서 도다리 쑥국이니까 이런 것도 먹고 충무김밥도 먹고 뭐 충무공에 가고 했지만은 다시 한번 역시 아름다운 곳이고 역시 매력적이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이라는 걸 또 느끼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통영 관광의 위기를 늘 얘기하세요. 요즘에는 관광지도 도약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 성숙기를 지나게 되면 쇠퇴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 관광지가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다. 이런 얘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통영 관광이 우리 한국 관광의 마치 상징물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혹시라도 그 관광지 라이프 사이클에 통영 관광의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또 생기게 되거든요. 계획은 많이 짰지만 실질적으로 잘 진행시키지는 못했었거든요. 그거를 해양수산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시행령 만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는 그 대응으로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통영은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통영시 안에서 행정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DMO 같은 것들도 새롭게 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대응을 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침체기로 가지 않고 새로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시작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박수. 관광대 중심으로만 이 시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말고 지역 주민을 포용하는 그런 시책을 시에서 좀 전개해야지 시민들의 도움도 받고 지지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는 이 KTX도 오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통영 혼자서만 잘 살려고만 하지 말라. 주변 관광지와 이 협력하고
주변 도시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같이 공생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그런 통합적인 이 관광 사업 모델을 이 주변 시야에 많이 좀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행정이나 또 마지막 말씀하신 세 번째 기획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홍보를 덧붙인다 보면 확실한 통역이 예전의 명성을 더 거듭나는 통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회 교수님도 계시고 통영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관광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통영의 문제점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거나 사례를 들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 골치 아파.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다 기고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좀 받아들이고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입 바른 소리 했으면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통영 관광이 그동안 그 진체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체된 그 원인은 인근 그 유사한 요소라든지 사천, 그 다음에 거제에 개입불가가 생겨서 그쪽으로 고객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발표자께서 말씀했듯이 유태수 이사장님께서 통영은 절대적으로 바다하고 섬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자 김순철 씨께서도 이야기했듯이 KTX가 되면은 개통이 되면 염려가 된다지만 저는 빨리 KTX가 개통이 돼서 관광이나 보게 되면은 오고 가요 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교통이 사방으로 이 할당 안 되면은 관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사면이 바다로 쌓여가지고 약 한 3,400개의 섬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자체가 신안군 홍도구에 한 1,004개가 있고 통영이 570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개발가 안 된 그런 관광 자원은 무진하니까 아마 그런 것을 개발을 잘 하고 하면은 교통도 이렇게 되면은 너무 걱정 안 해도 거기까지 맞습니다. 네, 활짝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